고조선 사료가 완벽한 것 같지만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우기거나 뭐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세하게 따질 수 있어야 자기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자세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여러 묻는 사료 가운데 왜 하필 삼국유사 고조선조 기록을 가장 중요한 사료로 인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전 우리가 여러 사료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삼국유사 고조선조 기록을 중요한 사료로 인용하는가? 두 번째 문제로는 삼국유사에서는 제단단자 단군인데 왜 오늘날 우리는 박달나무 단자 단군이라고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삼국유사 기록에서 환희는 황국인가 아닌가? 환희를 황국으로 조작했다는 설이 파다하게 있습니다. 과연 환희는 황국을 잘못 쓴 것인가? 아니면은 황국이 조작된 것인가? 어느 게 진실인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좀 이건 자세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사료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료를 보는 순간 사료 비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료가 옳은가 그런가? 그 옳은가 그런가를 따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차 검증입니다. 여러 묻는 사료들 서로 비교해서 확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물이나 유적, 그림, 이런 생활 사료 등 다른 사료들도 이 문헌에 기록된 내용하고 일치하는가 다른가 하는 것을 서로 견주어 보는 것을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왜 삼국유사 고조선조 기록이 가장 중요한 사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삼국유사가 가장 오래된 묻는 사료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자 일련이 고조선 시대의 역사를 가장 소중하게 기록했어요. 삼국유사가 왜 쓰여졌을까? 일련 스님이 고조선조를 쓰기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서문에서부터 제일 첫 장에 고조선조를 쓰는 이유를 서술하고 있어요. 기이하고 개이하지만은 이 나라가 처음 생길 때는 어느 나라든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개이하다고 해서 신이하다고 해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일 첫 장에 독립적으로 고조선조를 수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고조선 역사에 대한 의식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미만조선과 시대 구분을 해가지고 환웅신시와 당군조선을 고조선 시대라고 묶어서 다루었습니다. 만약에 삼국유사가 없었으면 고조선도 없었어요. 왜? 삼국유사 외에는 고조선이라는 편명을 쓴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삼국유사 편명으로 고조선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 편명이지 국호가 아니다. 나라 이름이 아니죠. 나라 이름은 조선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기록이 가장 학술적이다. 다른 사사에 비해서 증거와 주석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마치 역사학자가 사료를 편집하는 것처럼 상서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 고조선조의 기록이 가장 풍부하고 완벽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다른 자료에 없는 것들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삼국유사 고조선조 기록을 가장 중요한 사료로 이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국유사 기록과 유사한 다른 사료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자. 어떻게 다른가? 첫째로 삼국유사와 거의 같은 시기이지만 조금 뒤에 나온 이승려의 제왕군기를 보면은
환웅의 중요한 행적 가운데 없는 대목이 있어요. 예, 환웅을 단운천왕이라 일컬었어요. 딴 데는 다 환웅천왕이라 그러는데 단웅천왕이라고 일컬었을 때 신시를 언급하지 않아요. 천왕이 있었으면 나라가 있어야 된다.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어야 된다. 천왕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라가 신시가 있어야 되는데 신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왕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360여 가지 일을 제세이화했다는 대목을 빠뜨렸다. 공과 범에게 숫과 만을 주어서 사람이 되게 했다는 대신에 손녀에게 약을 먹여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래서 한웅과 결혼해가지고 당군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같으면서도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근근의 응제시 집주가 오히려 상국유사와 가장 유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웅천왕이라 일컬긴 했죠. 여는 단웅천왕이라 했는데 여는 환웅천왕이라고 상국유사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신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홍익인간 이념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홍익인간 이념을 언급하고 제세이화를 빠뜨렸는데 이거는 제세이화나 다른 건 다 다른데 홍익인간 이념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시가 없고 홍익인간 이념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은 예, 상국유사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므로 상국유사 고조선조 고기 내용이 가장 완벽한 사료다.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고조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제단단자 당군인데 왜 박달나무 당군이라 하는가? 요즘 다 이렇게 당군을 쓰죠. 저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윤내영 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삼국유사 사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당군의 이름은 신단수에서 비롯해서, 당군은 그 자체로 이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신단수 아래에서 빌어서 나왔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 제단단자 써서 신단수하고 당군도 역시 이 단자와 같이 당군이라고 합니다. 제왕웅비나 기타 응제시 집주나 기타 여러 기록에 신단수가 나오는 경우는 다 박달나무 단자 써서 신단수라고 쓰고 당군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당군이란 이름은 그 자체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신단수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단수에서 이 단수와 이 단수는 모두 신수지요. 이 단수는 이 단자를 빼면 다 신수예요. 신성하게 생긴 나무예요. 예. 근데 이거 신성하게 생기는 나무, 동신목, 당나무 앞에는 정월 대보름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여기 제단이 있어요. 물론 제단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제단을 이보다 더 번듯하게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나무와 제단은 함께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 앞에는 제단이 있어서 단수, 또 신수에는 신은 곧 하느님이죠. 전신, 신, 하느님인데 하느님 구체적으로 상징하면 해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여기 마치 해가 깃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해가 밝은 나무라는 뜻에서 박달나무 단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박달나무, 밝은 땅 나무, 박달나무 신수, 이런 것들을, 이 단수를 그 위에 모두 당나무라고 일컫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군은 인간 세상에서 태어난 존재고 환인이나 환웅은 천계에 있었죠. 천계에 있거나 천계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당군과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환인은 환님이죠. 환님은 우리말로 하면 해님, 하느님, 해님이 하느님, 태양신, 천신, 이 천신을 상제나 또는 천재 이렇게 이끌게 됐죠. 환웅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천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환웅은 해님과 달리 하늘 또는 햇빛, 천신의 아들, 천자나
또는 천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인과 환웅의 환, 이게 돌림자잖아요. 환은 우주적 강명을 나타냅니다. 환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빛만 밝은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넓게 확 트여 있을 때 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은 우주적 강명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단군의 단은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은 단, 달, 땅을 나타내는 우리말입니다. 아사달 했을 때 아침 땅이란 뜻이에요. 이거 고지요. 그래서 환인의 환과 달리 단군의 단은 지상의 강명, 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단이라는 것은 땅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상의 강명을 나타낸다. 그래서 단군은 환웅 천왕처럼 천왕이 아니라 지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환웅 천왕 대신에 단군 왕검이라고 이렇게 그 신분을 구분해서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군과 단군의 차이를 한번 더 따져보면 삼국유사의 단군 표기는 천재를 주관하는 천재라는 뜻이에요. 단군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재단 임금이니까. 벼르고 소도를 관리하는 천군처럼 천재단을 지키는 단군,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전신의 직계로서 타력적 신성, 하늘에 종속되어 있어요. 왜? 천재를 지내는 재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군은 천군 또는 하늘을 섬기는 제사장, 그런 뜻에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왕군기 외에 여러 문헌에는 다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박달임금이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환인 환웅의 전신에 대해서 지상의 임금이라고 그랬는데, 박달, 밝은 땅이란 뜻이죠. 밝은 땅이 바로 아사달, 아침 땅을 아사달이라. 우리말의 고 아침이 아사예요. 다른 땅, 요즘도 양달, 응달 그러죠. 양지 쪽, 음지 쪽을 양달, 응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사달, 아침 땅. 그 아침 땅이 바로 밝은 땅이죠. 예. 그래서 이 아침 땅이라는 뜻을 다시 한자 두 자로 국호로 세운 것이 아침 조자 쓰고 맑을 선자 써서 조선이라고. 그래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뭐 그런 뜻을 지내서 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상의 빛으로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력적 신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타력적 신성은 제사장으로서 단군보다 그 자체로 빛을 내는 단군의 이름이 더 뜻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재를 주관하고 천재단을 지키는 단군보다가 밝은 땅 아사달, 조선의 임금 단군이 더 적절한 표기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지 다 이렇게 단군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경우에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 외에는 모두 박달나무 단자 단군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계에서도 모두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단군, 신단수도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환인과 환웅 단군의 위계를 나타내면, 환인은 하늘에 있죠. 재석이에요. 재석이는 불교에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인 재석, 환인 천재 또는 환인 상제라고 얘기해요. 천계의 제왕 하느님,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환웅 천왕은 어때요? 단웅 천왕이라고도 하는데, 환웅 천왕은 지상에 내려온 천신왕입니다. 이거는 천재, 하느님 자체이고,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왕, 그래서 천왕이죠. 예, 이건 단군 왕검은 지상계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왕이다 해서 단군 왕검이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이 호명을 통해서 위계가 체계적으로 잘 분류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계에서 굉장히 이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삼국유사의 기록은 환인인가 한국인가 어느 쪽이 맞는가? 예. 환인이 아니고 황국이다. 예. 황국이 아니라 환인이다. 이런 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록을 보면은 삼국유사에도 본에 따라서 달라요. 조선 초본인 송석하본이라든가 성남본,
파른본이라는 것은 손보기 교수가 가지고 있는데, 손보기 교수의 호가 파른입니다. 그래서 파른본, 손보기 교수본이다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석유 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석유라는 것은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 옛날에 한국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종 임신본, 규장각본, 고려대 소장본, 이렇게 뭐 팽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환인이 뭔가, 한국이 뭔가를 설명해 놨어요. 위재석이야. 똑같아. 설명은 똑같아요. 재석이 뭐라 그랬어요? 불교에서 재석천의 최고의 신격을 재석이라 그래요. 네. 재석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천재 또는 상재, 옥황상제 할 때와 같은 말입니다. 네. 재석을 이루는 말로 환인이 적절한가, 황국이 적절한가? 황국을 두고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할 건가, 환인을 두고 하느님이라고 할 건가, 그런 말입니다. 재석은 국호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자이므로 환인이 적용입니다. 전부 다 재석이라, 이거는 국호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보통 명사로서 불교계의 최고 신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재석은 불교의 신격으로서 석재라고도 하는데, 이 문헌적 근거는 뭐냐? 재석환인이라는데, 재석환인은 석가재 환인 타라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환인이 공연한 말이 아니라 이런 문법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황국이라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유가나 도가에서는 이 재석을 천재나 상재라고 이건 천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느님이란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따라서 천재 환인, 상재 환인은 적절하지만은 하느님 한국, 천재 한국, 상재 한국은 부적절하다. 이거는 국호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유가의 문헌이나 왕조실록에는 상재 또는 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인, 상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상재란 말은 쓸 수가 없고, 또 다른 문헌에는 아예 한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왕운기와 응제시 집주 등 모두 환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문헌에. 불교하고도 관계없는 문헌이잖아요. 특히 제왕운기는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문헌을 참고해서 적은데도 또 다 한인으로 기록돼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한인상을 가져온 겁니다. 상제 환인 유 서자 왈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는 아예 상제라고 그랬죠. 한인님 한인 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웅이라고 말했다. 여기도 요거는 응제시 집주고 요거는 제왕운기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상제 환인 유 서자 명웅이다. 그 서자 지차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명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웅이 태백산 신단소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를 일러서 환웅천왕이라고 했다. 요 앞에 환자를 생략했어요. 이름을 웅이라고 했어요. 환인 아들 환웅. 그래서 환을 거의 돌림자처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제 곧 하나님이 까닭에 황국이 아닌 환인, 하느님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므로 상제 황국은 불합리한 표현이죠. 그래서 게다가 이어서 모두 유서자웅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말함으로 황국이 아닌 환인입니다. 하느님 아들 누구라고 해야 되지 황국의 아들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한국의 아들이란 말 쓸 수 없고, 꼭 사람을 쓰려면 한국에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가 있었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인물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유서자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웅이다 그런 뜻입니다. 왕조실록에도 환인과 환웅 단군이 함께 거론되고 있을 뿐 황국이 거론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황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삼국유사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다른 기록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평양 9월산 삼성사에 모신 삼성전에도 신의가 환인, 환웅, 단군 세 위를 모셔서 삼성사 또는 삼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전교에서도 환인, 한웅, 당군, 삼신을 모시고 있죠. 만약 이게 황국이라면은 삼신이 아니죠. 이신이고, 여기도 삼성전이 아니라 이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국이라고 하면은 삼신 체계가 부정되고 환인이라는 존재가 사라질 뿐 아니라 아들 한웅의 부계는 지워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9월산 삼성전입니다. 환인, 한군, 당군을 모시고 있고, 첫째 강의 때 규수 후쿠오카현에 있는 히코산 신궁을 소개드린 적이 있죠. 여기에도 히코산에는 제일 위에 상궁에 한인을 모시고 중궁에는 환웅, 하궁에는 당군을 모시고 있어요. 여기도 환인, 한웅, 한궁. 이게 황국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한인으로 조작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한인이 아니라 황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있죠. 요게 상유사 정독본, 충종 임신본입니다. 여기 황국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예, 나라국자 약자입니다. 근데 1921년 경도제대 영인본에서는 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한국하고 요 한인에서 국가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 인이 뭔가 어색하죠. 이 안에 있는 임금 왕자를 뜯어 고쳐가 지우고 뭐 이렇게 큰 대자를 써서 인인 것처럼 나타낸 것 같죠. 예, 그래서 요것을 요렇게 조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과 요것만 보면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남본에는 인이라고 썼는데 나라국자 안에 아니지, 이건 나라국자도 아니고 이거는 입구자라고 써있대요. 예, 입구 안에 흙도자를 썼어요. 그런데 이런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라국자 안에 요 자를 써가지고 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의 이체자로 상유사뿐만 아니라 고려팔만 대장경에도 이런 요렇게 써서 인을 나타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 인자가 국자의 약자라고도 할 수 있다. 요렇게 여기다 흑토자 썼는 것은 나라국자의 약자다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게 인자의 이체자인가 나라국자의 이체자인가 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고조선 쪽 같은 쪽에 나라국자가 두 번 나옵니다. 개국호 조선 날 때 국자 나왔죠. 이 국자하고 이 국자하고 완전히 표기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제대로 정자체를 썼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개국호 조선이라고 썼고 고죽국이라는 말이 상육사 고조선 쪽에 또 나옵니다. 거기도 나라국자라고 정자 썼어요. 여기 다 정자로 나라국자로 국자를 다 나라를 뜻했다는 거기 썼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약자로 썼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나라국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는 국자라 하기 어렵고 인자라 해야 적절하다. 이런 인자가 고려대장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여기서 이걸 조작한 것 같은데 왜 조작했을까? 예. 그렇다면 이 위에 영인본이 뭔가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혹시 바로잡는다고 교정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논중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인이 아니라 황국이라고 생각되면은 문헌기록의 해당 문맥을 따져봐야 됩니다. 나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자는 누가 조작하거나 바꿀 수가 있지만 문장 전체는 뜯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인 또는 황국이 나오는 그 전체의 문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옛날 제석이라는 이르는 환인이 있었다, 황국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석이라 이는 환우님이 있었다,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 지체 아들 환웅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황국이 아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늘 천하의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탐했다. 이것은 하늘의 처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 그래서 부지자이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서자 한웅이죠.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서교 환인이죠. 황국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환인, 아들 환웅. 그래서 그 아버지 환인이 아들 환웅의 뜻을 알고 하늘 아래 사미태백의 땅을 내려다보니 홍익인간의 뜻을 펼칠만 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고 보내어 그곳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아버지를 환인이라고 해야지 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웅은 물이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와 그것을 신시라 일컬었는데 이분이 한웅천왕이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웅천왕이에요. 여러분 이게 황국이라면 지상에 있는 나라 이름이 아니겠어요? 지상에 황국이 있었다면 태백산 꼭대기에 가려면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하늘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늘에서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지. 지상에 황국에 있다면은 지상의 어떤 나라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있는 대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하느님과 그 아들, 부지자의, 홍익인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환인, 재석, 환인 천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국여지 승난과 해동이적의 기록에도 고기에 이르기를 천신 환인이를, 천신 하느님이란 말이죠. 환인이 서자 한웅에게 천부인 세계와 물이 삼천을 거느고 태백산 상봉에 내려오게 하였다. 당연히 천신이고 하늘에서 태백산 꼭대기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천왕이 되는 것입니다. 상국유사를 인용하여 1452년에 이선제가 올린 상소문에도 석유 환인이라고 되어 있지. 황국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상국유사 일부본 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문헌을 봤지만은 제왕운기, 용제십, 지주 이런 동국여지, 승난 등등에 모두 환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사료의 기록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인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문헌에 인용된 원사료, 고기, 봉기, 당군기, 당군봉기 등에서 모두 환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왕운기와 응제시 집주는 물론 이들 문헌에 인용된 원사료들은 모두 조선 중기 이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서 조작했다고 하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이후죠. 1921년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 류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보여준 사진처럼 조작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억측이다. 왜? 조작할 수 없어요. 상국유사 1921년에 조작하면 그 이전에 고려 중기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있는 수많은 이런 기록도 인용된 문헌은 어떻게 조작했을까요? 다 환인인데. 한국을 다 환인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조작을 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만 보고 오해하는 까닭은 이 사람이 조선사 편수위원이었어요. 이만희 지류가.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반도사관으로 축소하고 왜곡시킨 당군의 역사도 당군전설이라고 하고 그 역사 왜곡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수많은 우리나라 문화를 찾아다니면서 다 조작을 할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용과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환인 조작설은 설득력이 없고 1921년 교토대 영인본 이전에 이미 환인이라는 기록이 수없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삼국유사 판본에 덫을 내가지고
황국을 환인으로 고쳤다면 오히려 이거 황국이 잘못됐는데, 그래서 환인으로 그 오류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고조선 역사와 문명은 이후 민족문화의 본보기이자 문법이 되고 있어요.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인데, 우리가 지금도 쑥과 마늘 먹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 중에서 고조선 역사의 토대를 두고 그거와 같은 틀의 입각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보게 되는데, 한국의 국호 문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그 문법이 고조선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초기의 국호 보기가 환웅천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시라고 했죠. 가장 분명한 국호의 본보기로는 당군왕검의 조선을 들 수가 있어요. 대국호 조선이라고, 시칭 조선이라고, 조선이라고 나라 이름을 일컬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런데 당군 조선시대 이후에 여러 국호도 모두 두 자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발레, 고려, 조선, 기타 여국도 옥조, 동여, 임도, 연도, 만변 전부 두 자로 되어 있어. 다만 고구려만 석 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색깔 좀 달리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도 초기에는 고구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고려 또는 구려, 중국에서도 고려를 일컬을 때는 고려나 구려라고. 그래서 고려를 우리가 말하는 고려시대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문법에서 이탈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국호 전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약칭 한국이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약칭하려면은 한국이라고 하면 안 되고 두 자로 대한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중에서 대한을 따와야 돼요. 한국은, 국은 이건 나라 이름이 아니죠. 그건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외자 중국처럼. 한국, 일본은 어때요? 일본이라 그러지 일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이런 전통에 따라서 두 자로 쓰려면 대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뭐 애국가인가 거기에도 대한 사람 대한으로 그러지, 한국 사람 한국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3.1절이나 뭐 기타 기념일 때 독립만세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한국 독립만세 불렀어요? 대한 독립만세 불렀어요? 대한 독립만세 불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약칭으로 부를 땐 두 자로 불러야 마땅하고 대한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정당하다. 저는 이런 문법을 생각할 때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국호 문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상조, 진난위초, 오수당, 뭐 거명중, 최근에도 중국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중국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런데 이런 오랜 역사적 정통적으로 외자로 중국이라고 그래요. 중국 국호는 모두 외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문법에도 맞지 않게 환인이 아니라 그것이 황국이다 이러면 우리나라 민족적 정통성에 맞는 국호 이름도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한국이 있다면 그거는 뭐 중국 국호에 맞는 국호일 수 있다. 우리 국호 문법에 맞잖아요. 그 논리적으로도 한국이 맞지 않지만은 국호 문법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국호의 문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교차 검증에 따라서 삼국유사의 경우도 환인으로 표기된 것을 더 정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조선 사료는 삼국유사 고조선 쪽 고교 기록이 가장 중요한 사료이고, 신단서와 당군은 박달나무 단자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며, 당국이 아니라 황국이 아니라 환인이라는 것이 여러 묻는 사료의 기록이나 역사적 시기 사료의 내용으로 볼 때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